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윤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반발에도 속전속결입니다. 네, 반발에도 속전속결.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 2일 날 공포가 되고 공포가 되면 이것은 즉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줄여서 속도전을 했는데 입법 취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까지 과거에 청와대가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대한 이제 어떤 지휘, 통솔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해왔는데 이것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시행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찰이 반발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달라라는 당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경찰 총경급 전국 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일선 경찰서 팀장급 회의가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경찰 전체 회의로 확대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감, 경위급의 현장 팀장 회의였다. 여기 뭐 파출소장이라든가 일선 지구대장들도 이제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아예 14만 전체의 경찰 회의로 이 취지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도하는 그 경찰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이제 경찰 내의 특정 세력, 이 언론은 그것은 경찰대 출신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종의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일선 경찰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해서 일종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경회의, 이 서장회의가 그러한 어떤 해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해석을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14만 전체가 참여하는 그림을 만들면 네. 그러면 이 경찰 전체가 좀 반대한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주도하고 있는 이 경찰들의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흐름에도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청이 이러한 이제 이 공개적인 반발이라든가 이 집단 행동들을 자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들이 얼마나 이제 참여를 하고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대기 발령 받은 류사명 총경이 오늘 오후에 가진 기자회견 장면이었습니다. 네, 관련한 경찰국 신설 둘러싼 여야 정치권 입장은 잠시 뒤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민간 소비로 버틴 2분기입니다. 네, 2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죠?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성장을 지난 분기보다 0.7% 성장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0.7%. 그래도 전망치를 웃돈 결과라는 거죠? 애초에 예상은 0.5%를 넘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2분기 성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선방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민간 소비가 이러한 상황을 이끌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류, 신발 등의 준대구제, 음식, 숙박, 오락 등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3%가 늘어났고 또 정부 소비도 이 사회보장을 위한 바우처 또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1.1%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 소비와 관련된 것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그렇다는 것은 1분기에 성장을 뒷받침했던 수출과 관련돼서는 좀 이번에는 성적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수출의 경우에는 1년 만에 지금 감소세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예상보다는 높은 2분기 성장률을 보였고 이대로 간다면 연간 성장률 2.7% 가능할까요? 한국은행은 일단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 4분기에 0.3%씩 성장을 하면은 올해 성장률 이 목표치인 2.7%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게 좀 쉽게 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는 수출, 2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이 성장세를 이끌어온 건데 하반기에는 양쪽 모두의 지금 하방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수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뭐 아마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유행하는 상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리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인 고물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내 소비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국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물가와 관련된 영향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과 소비 양쪽에서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반기에 좀 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책 당국 또 국회, 정부,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석 달 만에 10만 명 육박입니다. 네, 꺾이진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영시 기준으로 99,32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9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21일 이후에 97일 만이라는 겁니다. 네, 거의 100일 만에 1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집계가 됐고요. 자,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병상,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위중증 환자가 이제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이번 중에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4명 늘어난 168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증가세가 계속 가파라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규 확진자가 좀 늘어난 이후에 한 2, 3주 간격을 두고 중환자들이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보시다시피 21.8%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병상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은 병상 가동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네. 병상 확보와 관련된 절차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애초에 이제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딘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게 병상이 뭐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하고 방역 당국이 잘 조절을 해나가는 그러한 운영의 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 좀 보여주는 결과가 좀 내놨죠? 질병관리청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이 코로나19 백신과 이후에 이제 장기 후유증의 관련성 이런 것들에 분석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확진된 사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52% 정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그리고 허혈성 뇌경색의 경우에도 60% 정도 위험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종합을 하면 미접종자에 비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는 58%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장기 후유증을 고려하더라도 이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권고 기준에 맞춰서 기본 접종, 추가 접종을 해달라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죠. 백신을 맞으면 걸리지 않게 지켜주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가지는 것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은 맞으셔야 됩니다. 맞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일본도 첫 확진자 발생입니다. 네, 자 원숭이 두창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15일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30대 도쿄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된 겁니까? 이 남성의 경우에 이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악한 바를 보면은 6월 하순에 유럽 지역에 갔었고 이 방문 기간 동안에 감염자 접촉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 중에 이제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본 국내에서 추가로 이제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자체하고 함께 후생노동성이 상세한 감염 경로 그리고 국내 접촉자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건 나중에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본에서까지 첫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뭐 우리도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승인 나지 않은 미국산 천연두 치료약을 긴급 수입을 한 상황이고 전국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보건소 등에 이제 해당하는 지방위생연구소에 진단시약까지 배포를 해서 검사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WHO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이고 미국도 이번 주 내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호흡기 질병처럼 막 공기로 전파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